이어서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16번 맞죠? 16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분할 또는 결합입니다. 결합, 떨어진 것. 결합해도 일단은 분할해도 무조건 각각 얼마요? 1만 이상 최소. 2번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이상 아니죠? 주상생자 1만 이상. 틀렸죠. 답 2번. 이것이 만약에 똑같은 건데 잘 들어보세요.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이걸 3만을 앞으로 가져와 가지고 자연녹지 지역이 3만 제곱미터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 OX.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뭐인 뭐뭐 이상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 돈 이상 했으니까 틀린 거죠. 3번 계획관리 지역은 이제 도시 외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구역 먼저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도시 외 지역, 미개발 지역 맞습니다. 4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지역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 각각 얼마? 그렇죠. 분할해도 각각 최소 1만 이상이다. 그러니까 최소 면적이 1만이거든요. 왜? 주상생자 1만 이상, 공 3만 이상, 1만, 3만, 30만, 1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1만 이상 해라 그 얘기죠. 5번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들어보세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했던 요거 절차가 구역을 지정 또는 뭡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때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때 지정할 때, 또는 지정을 요청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예.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예. 그래서 의견자 나오면, 주민과 무슨 의견? 전문가 의견. 그 절차가 두 가지겠다. 바로 공람 절차하고 공청의 절차가 있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람 절차하고 공청회 하는 이유는 주민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17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지금은 요거 절차면 요걸 물어보는 거면 요거 지정 절차.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의 인구, 경제 등을 조사하거나 측량을 하여야 한다. OX. 요거죠. 이문적이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2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할 때 또 나오네.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3번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공보와 인터넷에 공고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인터넷은요 10만 이상 미만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것이고 다만 신문에 하지 않고 공보에 한다는 것만 다르죠. 4번 면적이 100만 이상이다. 공람기간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렇죠? 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을 정치하여야 한다. 개최하여야 한다. 이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안 됩니다. 의무적과 의무적 구분해야 됩니다. 5번 시도지사는 대장은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국장과 협의해라. 국장과 협의가 두 가지죠. 100만 이상 또는 하나 더 있죠. 국가계획. 18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효과입니다. 지정효과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약집 58페이지 있어요. 그죠? 도시개발구역이 쌍가루 7번에 1번에 기억봐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지정고시 되면 여기 되면 아시겠죠?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체계적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과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도시 외 지역에, 그러니까 도시 외 지역이 이미 벌써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또 칠학지구 한다면 도시 외는 도시 외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현재 지정돼 있으니까, 칠학지구로 지정돼 있으니까 그대로 칠학지구 하라는 얘기지. 이것이 다시 저를 봐요. 도시 외 지역이 칠학지구예요. 가령 돼 있는 걸 다시 이걸 도시지역으로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니은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 고시. 저를 봐요. 국토법상 지형도면 고시는 언제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하죠. 지형도면 고시해야 효력 발생하잖아요. 근데 개발법, 정비법은요, 무조건 지형도면 고시는 시행기간 안에 한다 나와야 돼요. 시행기간 내에 하면 된다. 18번 나왔죠. 자, 효과인데 1번 보세요. 칠학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안 본다? 아시겠죠? 안 본다. 됐죠? 칠학지구는 아시겠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로 안 본다 그랬죠? 그러하지 않아야 됐으니까요. 답 1번. 자,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착수 얼마 내에?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라. 신고만 하면은 기득권을 인정하겠다. 신고하라. 저를 봅니다. 국토법은요, 일단은 국토법은 원칙 허가 받고 안 됩니다. 착수하면은 일단 원칙상은요, 아무런 관계없이 일반 지역은 전부 다 기득권 보호합니다. 일단은 해요. 단 지정된 그곳이 시수인 경우죠. 하필이면 굉장히 강한 시가 바로 수산자본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정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건축행위가 허가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내가 먼저 허가 받아갖고 벌써 착수했는데 착수하고 있는 도중에 시수로 됐다면은 그때는 기득권 인정해 주는 건 맞지만 단 3개월 내에 신고는 해라. 그래. 뭐라고요? 3개월 내에 신고는 해라. 그런데 여기는 하나 더 있죠. 현재 보니까 착수했는데 토지 형질 변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토지 형질 변경 끝난 다음 얼마 이내에, 이것도 3개월 이내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해라. 안 하면은 건물 짓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어쨌든 간에 시수 무조건 3월. 자, 그런데 지금 배우고 있는 도시개발법과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정비법은 무조건 기득권 보호는 착수 후 똑같아요.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아시겠죠? 예, 30일 이내. 정비법도 똑같아요. 30일 이내 신고라는 것. 여러분들 요약집 59페이지 나와요. 9페이지 나오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3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 특시가 안 나오니까 이게 특광, 특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인데 여기에서만 특시가 아직 안 나와요. 5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공지는 개발계획에 정해진 목적 외, 원래 했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깔끔한 표현이 있죠. 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국토법은 건축물 건축 허가받아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요것도 사적 개발행위잖아요. 그건 공적 개발행위가 있으니까 사적 개발행위 있기 때문에 공적 개발은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그렇죠. 그러니까 사적 개발도 똑같잖아요.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세 개만 나와 있냐.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는 그 타이틀 안에 세 개가 있다. 1번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공적 개발 사업. 반대급부가 사적 개발 사업. 뭐 할 때? 건축물 건축할 때, 공작물 설치할 때. 그렇죠? 그다음에 물건 적치할 때 녹관자 1월 이상. 그죠? 농림 아니죠. 그러니까 농림이 잘 나오겠네. 그죠? 예, 농림은 아니고요. 또 당연히 주상공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할 때도 뭐 받으라고요? 뭐 받으라? 허가 받으라. 단 경작만큼은 제외하고. 뭐 영향을 미치는 뭐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세 번째, 아무리 경제를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경제를 할지라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만큼은 반드시 허가받는데 단 전답 길이 변경만큼만 빼고 요거는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토속 채취는 뭐냐? 토지 연길 변경 목적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죠. 왜? 토속 채취한다고 허가받아놓고 토지 연길 변경을 다시 토속 채취한다고 허가받아놓고 하는 걸 보니까 토지 연길 형질 변경하고 있네. 그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연길 변경 목적이 아닌 토속의 채취, 거기 걸맞는 허가를 받으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 분할 있죠. 뭐 있다고요? 토지 분할. 세 가지 있어, 세 가지가. 뭡니까? 녹관농지 안에서 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안 받았으니까 그럼 이 법에 의해서 허가받고 분할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법률에서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안 받아요. 아시겠죠? 아무리 국토법상, 아무리 개발법상 준공 검사일지라도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았으면 그냥 간주해요, 간주해. 같은 그런 맥락이죠. 두 번째, 건축법상, 그러니까 국토법은 일단은 대지 위에,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다는 걸 전제해 하는 겁니다. 건축물 있을 때는 건축법이니까 이거 없는 겁니다. 국토법은 그래서 무슨 공법이에요? 바로 토지공법이에요. 토지공법.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은 일단은 큰 틀에서 토지공법이고, 농지법 포함해서 건축법과 주택법은 건물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방금 말한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기준 면적 있죠. 주, 기, 60, 상, 공, 150, 녹, 200. 이 기준 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은 허가받아라. 그럼 이상은 허가받지 않죠. 그러니까 허가 예외, 사, 공, 앵도 이상 허가 안 받잖아요. 그리고 5m 이하 분할은 허가받으라. 자, 요 내용이 개발법으로 탁 넘어오면은 큰 틀에서 다 똑같은데, 하나, 토지 형질 변경할 때 아까 하나 빠졌다. 공유수면 매립, 그죠? 공유수면 매립도 허가받습니다. 자, 요거랑 똑같은데 개발법에 와서 정확히 말하면 딱 세 가지만 달라. 세 가지만 플러스 알파 됐습니다. 뭡니까? 건축법상에 나오는 대수선, 용도 변경, 중목의 벌떼식재, 요거 세 가지. 세 가지만 플러스 알파 된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시겠죠? 대수할 때, 용도 변경할 때, 중목에 벌채식할 때 개발법상은 허가사항이지만 국토법상은 허가사항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는 허가받죠? 받잖아요. 근데 가니 짜증하면 허가 안 받아요, 또. 그 다음에 뭐 경작, 시. 당연히 토속 채취 허가 받아요. 근데 뭐 지장을 주지 않는다네, 개발 사업에. 허가 안 받아요. 뭔가 길어. 주저리 말이 많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물건 적치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뭐 남겨두기 한 거라고 약속됐네요. 허가 안 받아요. 그런 것들. 중목에 식재, 벌채, 식재 허가를 받아요. 임시 식재만 허가 안 받아요. 단 경작 심으면 안 됩니다. 경작지에 심으면 그것조차도 허가를 받습니다. 요거 몇 가지만, 서너 가지만 좀 체크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19번 도시개발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특도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건축물 건축,
대선 용도 변경. 그렇죠. 토지연길 변경, 중목의 벌채, 식재. 4번 토지의 합병 분할. 토지의 분할은 허가 받아야 됩니다. 토지의 합병은 아니에요. 이게 처음 들어오잖아요. 아예 안 나와요. 5번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시한 행위 허가 받아야죠. 하나 더 20번. 자, 20번 동그라미 해봐요. 동그라미 해봐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20 동그라미 하세요. 하시고, 자, 지금 눈 딱 봐요. 정답 보일 겁니다. 봐봐요. 허가 받아라! 1번이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 설치. 이게 뭡니까? 얘가 바로 간이공작물이에요. 간이공작물. 이것이 대통령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간이공작물입니다. 얘가. 2번, 3번, 4번, 몇 번? 5번. 공예품 소재 확보를 위한 중목의 벌채, 중목식재. 허가 받죠, 그죠? 예. 답 5번이에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넘깁니다. 21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요, 옳은 것. 원칙일 때 구역 지정 고시 이후 실시계획 작성해서 3년 이내 인가 신청해야 되고요. 그죠? 예. 예외일 때는 똑같습니다만 330만 이상이면 5년이고, 개발계획은 2년인데 330만 이상이면 5년이고, 이게 다예요. 요까지. 여기에는 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뭐죠? 이것이 이제 수용 방식이냐, 사용 방식이냐,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냐,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냐, 즉 공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2년, 5년, 3년, 5년, 3년, 요거는 뭐냐? 사업도 못 해보고 중도 해제입니다. 그렇죠? 중도 해제는 원상 회복돼요.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갔잖아요. 종전 용도 지역으로 하는 지구단위는 폐지. 근데 사업 진행형 해서 사업이 끝나서 해제는 환원 폐지가 안 나오겠죠.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인가는요 원칙과 똑같잖아요. 3년. 그죠? 3년. 틀렸죠? 2년. 3년. 3년 되는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본다. 요거는 이제 원칙. 요거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요.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에 해제 아니죠. 요거는 사업 완료니까 공고일에 다음 날. 이따가 절차 파트 다 끝나가면 또 이해됩니다. 3번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로, 공사 완료니까 완료 해제가 되겠네요. 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가 된 경우는 밑에 도시개발 구역의 용도 지역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걸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예, 얘는 중도 해제가 아니고 완료 해제니까. 4번 330만 미만이다. 저를 보세요. 330만 이상이면 무조건 양쪽 다 5년이죠. 미만이면은 2년 아니면 3년이죠. 그러니까 요거 얘기 나오면 2년 되는 것이고, 요거 얘기가 나오면 3년이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면,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 되는 날에 들렸죠. 그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본다. 5번 위 사의 경우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 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신청 아시겠죠? 무조건 신청입니다. 3년은 신청. 하여튼 공법에 나오는 모든 계획은요 무조건 신청이에요. 광역도시계획도, 도시군기본계획도, 승인권제, 그 기간 내에 뭐합니까? 신청하는 것이지,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본다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2절 보겠습니다. 시행자.
시행자 같이 봐요. 시행자. 자, 22번은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는 내가 풀어주는 건 좀 그렇네. 자, 한번 봐요. 중복되니까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행자.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죠? 예. 2번 공공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양설계 등, 여러분들 줄 거 봐요. 분양설계, 즉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 줄 거예요. 일부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 63페이지 봐요. 63페이지. 63페이지. 봤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쌍가로 6번에 6번. 쌍가로 6번.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공시행자는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요거를 넣은 건데 틀리게 하지 않았죠. 3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뭐를요? 전부를 환지 방식일 때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61페이지 펴보세요. 그 메뉴에 쌍가로 2번 보입니까? 100% 전부 환지 방식이에요.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짜증나, 시끄러워, 너들이 해. 토지 소유자 너들이 하든 너들이 조합만 하든 너들이 해. 결국은 같은 인간들이야. 그죠? 해. 하지만 2번 지자체 등,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신청업자,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경우가 기억, 니은, 디귿이면 뭡니까?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 와서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해주시오 할 때. 그 다음에 니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 자기를 지정해달라고 신청하지 아니할 때, 그럼 할 마음이 없는 걸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연장 6월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16. 디귿. 그 중에서 지자체장이 내가 지금 사업부가 있는데 너희들이 할 곳이 바로 옆에 있네. 그럴 때는 내가 할 때 같이 하자. 병행시행하자.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좀 아끼자 그 얘기죠. 병행 요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온 지문은 니은 요겁니다. 하지만 면적도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등 하면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원칙은 누군데? 토지 소유자들은 조합인데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다 같이 시작.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한 번 더 시작.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1, 1은 1년입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얼마죠? 수학적으로 1. 그래서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2, 1, 2, 1 다 더해봐. 2, 1, 2, 1. 얼마죠? 6, 6. 그래서 6개월이에요. 아시겠죠?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하는 김에 시행자 변경. 똑같습니다. 방금 말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이 시행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1년 내에 연장 6개월입니다.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합니다. 들어보세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요 3년 이내 하면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1년 이내 안 하면은 바꾼답니다. 왜냐면은 못 믿으니까 3년까지 기다렸다가 이따가 신청 안 하면은 허송세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에게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다 거치는 거야, 거치는 거야. 알았어. 너,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1년 이내 안 하면은 바빴어. 6개월 더 줄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공법은 이 인간 이 작가들 하여튼 민간 안 믿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당거치는 것이다. 3년 이내에 해도 불과 한 3년 이내에 해도
되는 걸 가지고 1년 이내 하지 않으면 변경하겠다고 지금 겁박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인가 신청했습니다. 1년 이내 했어요. 연장 받아갖고 1년 6개월 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착수가 좀 늦게 되고 있습니다. 미착수 2년입니다.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아도 바꿔버리는 시행자 변경 사유고요. 3번 가면은 이해함으로써 금방 알 겁니다. 지정 취소, 인가 취소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4번 망했어요. 부도 파산. 그래서 1년 6월 미착수 2년 취소 부도 파산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23번에 지문 3번 지문을 하다 보니까 다 한 겁니다. 1년 그 얘기고요.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도로공원 등을 공공 등의 시설을 누구에게, 국가에게, 누구에게, 지자체에게 등등 공공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왜? 민간보다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것도 여러분들 63페이지 있죠. 요약집에 보시면 쌍가루 7번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행자는 항만, 철도,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원기관, 제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가 있다. 옳게 나온 지문들이 있죠. 그 다음에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하여 특도 시군구에게 행정심판 제기합니까? 행정심판 누구한테 합니까? 지정권자. 국토법은 지정한자, 개발법은 지정권자. 지정권자에게 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24번 동그라미 하세요. 이건 뭐 몇 번 설명했네요. 전부 한지방식 원칙 누구나 그 물어보는 거니까요. 자, 25번 바로 갑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방금 설명했지, 그죠? 1번이 뭐냐? 미착수 2년. 2번은 지정 취소. 3번은 1년, 그죠? 1년 내 신청하지 않는 거죠. 물론 연장자가 나오면 또 6개월 나오는 것이고요. 4번은 부도 파산. 5번은 천재지변. 없죠, 그죠? 천재지변 얘는 뭡니까? 국장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죠. 마지막 5번째에. 하여튼 5번은 변경 사유가 아니죠. 26번 도시개발 조합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 구역의 소유자 몇 명 이상이 7명.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특도 시군구에게 인가를 받아라. 아니죠? 누구죠? 지정권자의 인가 받아라. 여러분들 그 61페이지 그죠? 일단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쌍가로 4번 이하에 있는 건 하는 겁니다. 1번의 기억, 그쵸?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는 겁니다. 2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아니죠. 항상 포함한다. 그러니까 사유지를 먼저 하고 동의요건 충족되면은 그걸 끝이지만 충족 안 되면은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조합 설립 인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같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돼야 한다. 예, 포함됩니다. 여기 있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책이 없어도. 자, 그 다음에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정관 기재 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다. 또 있죠. 공고 방법 변경. 얘는 인가가 아니고 얘는 뭐죠? 신고. 인가 틀렸죠. 5번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을 우기면은 사단 납니다. 아시겠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7번은 과거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이게 언제 나냐면 15회 때 그때 그때가 15회 때가 2004년도 그때예요. 그때 합격자 그때 시험 본 사람은 그때 뭐 15만 명인가 했는데 합격자가 그때 당시에 하여튼 1,500명도 안 나왔었어요. 그때 막 데모하고 기억납니까? 뭐 그때 뭐 관심이 있었어? 관심이 있었어? 없었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때 이제 노무현 연구시절 있죠. 하도 막 상경투쟁 하니까 그 16회 때에 16회 때에도 이제 10월달 시험 있잖아요. 있는데 이거를 5월 달에 15-1 해가지고 또 시험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합격자가 그때 60%인가 그거 다 없었어. 그 이제 15회 때 시험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여러분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몇 개 빼놓고는 안 해요. 진짜 사법고시생들도 민법 못 풀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진짜 와 공법도 나서 솔직히 그 50분 내 그때는 40분 내 못 풀어요. 나도 못 풀더라고. 나한테 한 2시간 시간 주면 다 풀겠어. 솔직한 얘기로 한두 문제 빼고 40분 나도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는 얼마냐? 그때 지금은 한 과목당 50분이죠. 그때는 40분이에요. 40분. 그리고 여러분 행복한지 알아야 돼요. 공법에 지금 몇 과목이죠? 6과목이죠? 6개 법률이죠? 그때는 법률이 또 9개. 6개다가 산림법, 산지관리법, 개특법도 있었어요. 6개 법률도 많다고 난리인데 9개 법률을 공부했고요. 그것도 한 과목당 몇 분? 40분. 한 번 본 문제는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그때는 낮았어요. 그 당시 합격률이 뭐 15% 안 했으니까 15%, 13%. 그러니까 진짜 1등급이 아니면 안 들어가요. 2등급 정도 돼야 붙어요. 쉽게 말하면 100명 중에 15명이니까 지금 3과목 없어지고 빼고 없어지고 또 시간도 과목당 10분씩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은 그래도 올라갔었습니다. 한 20%로. 지금 그래요. 하지만 그 20%지만 학원서 공부하게 되면 합격률은 거의 50% 넘어가요. 단 혼자 공부하는 개미 투자가 평균을 지금 떨쳐가는 겁니다. 개미 투자들이. 그때 15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한 문제인데 그때 내 친구 한 놈이 있어요. 지금 이제 천안서 하고 있는데 전 잘 봅니다. 이 친구가 15회 때 내 강의 듣고 붙었어요. 근데 몇 점인가 얘기 안 하는데 합격했어요. 걔가 1,50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요, 그 다음 해에 15-1은 바로 그 2005년도 5월 달에 시험 봤잖아요. 근데요, 15-1 그러거든요. 그 15-1 합격자들은요,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물어보면 다 15회 다 거짓말해요. 그 거짓말 해봤자 오래 못 가요. 자격증 보면 날짜가 딱 나와 있는데 뭘 거짓말하고 있어. 자격증은 똑같아. A4 용지만 해요. 똑같아. 위 사람은 걔네들도 15회라 불러요.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쳐서 어쩌고 합격했습니다. 밑에 1900 몇 년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15회는 2004년도 나올 것이고, 그죠? 15-1은 2005년도 아마 6월인가 7월 나올 겁니다. 한 달 뒤쯤 발표했으니까.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자꾸 15월 우기더라고. 왜? 너무나 극과 극이었어, 극. 내가 봐도 너무 싫어. 그러니까 15회 문제는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잘 인용하지 않고 15-1은 또 너무 쉬워서 잘 인용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은 몇 년 이내 수립하는가?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4번 4년, 5번 5년. 정답 3번. 다 이런 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합격을 뭐 다 시켜준 거야. 하도 막 데모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합격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학원에 수강생들이 없는 거야.
그래, 그때 반 이상 다 망했어요. 그때부터 문 닫고 다 그랬어요. 왜? 뭐 수강생이 있어야 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수생도 필요한 거거든. 재수생이 없어요. 신규 입자도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합격하면 뭐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몇 년 동안 가더라고, 이것이. 새롭게 뭐. 그래서 최근에 2, 3년 전부터 이제 좀 활성화돼가지고 좀 잘 된 겁니다, 이것이. 잘 된 것이지. 그때 우리도 애먹었어요, 그때. 막, 그러니까 그전에 막, 우리도 막 페이 많이 받았어요. 학원이 안 되니까 또 떨어지는 거야. 그것도 안 할 수가 있어야지. 막, 이래 봤다가 떨어지는 건 쉬운데, 이제 잘 될 때는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지 않아. 안 올라. 올려줘야지.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그런 어떤 좀 있었었죠. 그 친구가 그때 15에 대해서 내가 보는 거 맞더라고요. 야, 돈 잘 법니다. 여러분 언제 사업할 때 광주에 사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만 맨날 틀어박혀서 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물한 개구리예요. 일단 처음에는 한 2, 3년, 많게는 한 5년은 해야 돼요. 부동산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는요, 남만 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경험함으로써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가 전문가가 돼요. 왜? 경험하고 만나다 보고 계약서 쓰고 다니다 보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축적되면서 누가 어떤 말을 물어봐도 경험 속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대화가 쉬워요. 그렇죠? 그럴 때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그럴 때 이제 다른 도시하고 경상도와 충청도와 서울과 네트워크 하게 되면 좋아요. 난 항상 그걸 내가 강조합니다. 저는 전국 강의 오래 했으니까 서울로 강의하잖아요. 서울서도 얘기해. 교수님, 우리 지역에는요, 뭐 광주 사람이, 전주 사람이, 부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나이가 드시면 정년퇴직하면 고향 내려간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들이고 맨날 광주 올 거야? 안 그래요. 광주에 있는 40만 사람끼리 네트워크 해가지고 내가 보낼게. 네가 받아. 그러니까 고속버스, 금호 고속버스에 택배 보내듯이 실려 보내. 그러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공동중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서도 서울로 보낸다. 자녀들. 그러면 그런 사람끼리 연결해가지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지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나중에 내가 몸소 경험을 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뭣도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얘기할게요. 뭐 우리 학원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왜 자격증 따고 나면은 이제 막 자신감 생기고 실무는 전혀 모르면서 다 돈 번 것처럼 막 자신감 충전해가면서 이 하는 김에 경매도 배워야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같은 거. 하지 마. 딴 데 가면, 근데 경매까지 같이 하는 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학원은 내 얘기 못 해. 왜? 학원 또 말아먹는다 얘기할까봐 얘기 안 해. 경매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의 실무 경험이 최소 3년, 5년의 경험이 있은 후에 하는 거예요. 경매는 이론이 아니고 그냥 거의 99% 실무예요, 실무. 실무 경험도 한 개도 없으면서 몇십만 원 내고 가서 또 공부한다? 그거 들으면 재미있거든. 경매한다. 재밌어요. 다 끝났어. 다 까먹어. 뭐예요, 그게? 고태문이지. 왜? 부동산 모르잖아요. 내가 경험해놓고 난 다음에, 토지도 계약해보고, 건물도 계약해, 주택, 아파트, 공장도, 다양한 상가도, 임대건, 매매건, 뭐든 간에 교환이건, 다양한 경험을 3년, 5년 하면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경매 배울 때, 맞아. 상가가 그랬지, 저랬지 하는 것이지, 실무 경험은 한 개도 안 하고, 들을 때야 다 알지, 들을 때 알지. 당연히 알지. 그리고 돈만 버리는 거예요. 후천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학원에서는 경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내년부터 한다 그러면 이제 취소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석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중개업을 할 때도 얘기 나온 김에 얘기했죠, 그죠? 좀 배우라고요. 모르면 처음부터 하지 말고 쪽팔린 거 어디서 쪽팔린 거. 한번 부동산 중개업 차려버리면은 나름대로 평생 할 작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1년 늦게 한다고, 2년, 3년 늦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달라지죠. 지금 하는 것보다 2년 뒤, 3년 뒤 한 사람이 돈 벌어요.
이왕이면 좀 늦게 배워서. 배우는 거요? 안 가르쳐 줍니다. 따라다니면서 내가 밥 사며 가면서 해야 돼요. 아니면 소공으로 들어가가지고 월급 적어도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이제 혼자 해도 된다. 스스로 뭔가 이게 감이 와. 땡감 말고 그냥 감이 와. 그때 하는 그때. 여기 보니까 부동산 준 게 없어. 막 보증금 1억에 월 120인데 위치는 좋은데 내놨어. 왜 내놨을까? 뭐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 뭐 또 권리금이 또 몇천 원 해. 덜컹 들어가면 뭐해? 누가 물어봤어. 사무실 맨날 참석해가지고 맨날 하는 거 컴퓨터만 하고 있어. 공부하나? 이래보면 맨날 뭐 맞고 바둑 이런 걸 하고 있고. 필요 없어. 안 돼요. 안 되고. 또 손님 들어오면은 내가 무슨 얘기 하지? 그 뭘로 차렸어? 뭘로 그냥. 안 그래요. 무조건 배워야 돼. 남 밑에 가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배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남 밑에 배우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장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 밑에 배울 때 경험했던 그런 많이 했던 곳 중에서 찾을 겁니다. 그 지역에. 그럼 다니다 보면은요, 스스로 저 자리가 남들이 뭐라 할 줄은 말듣지 마요. 내가 하기에는 저 자리가 가격 대비 위치도 나한 딱 맞을 것 같아. 딱 점 찍어놔요. 그럼 꼭 그 가게 뭐 옷가게든 뭐든 건 찍어놔. 이상해요. 할 때쯤 되면 그게 비더라고. 희한해. 그때 계약하는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려 계약할 때는 그동안 남의 부동산에서 물건 수집 있죠. 그거는 다 주고 와야 돼. 주고 와. 그거 예의야 예의. 단지 어떻게 하고? 복사하고 주라는 얘기죠. 몰래 복사 다 한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가져가 이러면서 이렇게 들고 와야 돼. 그 다음부터 그거 다 내 거야 이제. 농담 반이지만 하여튼간에 열심히 배워라. 특히 실무 가서 공법은 거의 99.9% 실무가 곧 공법입니다. 세법 웃기지 마요. 세법 질문 오면은 세무사 소개시켜 주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지가 알면 뭘 알아. 알아도 그냥 넘기세요. 괜찮아요. 등기? 이거 그냥 법무사 전화번호 주고 그거 하는 거 제일 잘하는 겁니다. 공법은 내가 모르면 안 된다 얘기죠. 왜? 내가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합격한 다음에는 공법을 끼고 살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처음에 가장 두려운 거냐면요, 전화가 옵니다. 나이 드니 뭔데, 어디 땅이 있는데, 대충 알아요. 거기다가 이런 원룸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 돼, 안 돼. 전화 오면은, 사람들 그래, 잘 모르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전화 안 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 경험 없으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상담 중인데, 내가 상담 끝나고 내가 30분인데 전화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끊어. 상담은 상담이야. 그냥 그때 책 봐야지, 이제. 잠깐만, 집중하고 이제. 상담 안 해, 지금요. 책 다 보고, 아까 알잖아. 불 끄고 해놓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일부러 한 40분 돼 해. 상담이 지금 끝나가지고, 지금 전화합니다. 아까 참 뭐라 그러셨죠? 하면서 이제, 그렇군요. 보면서, 얘기하면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시라고. 맨 엑기스 마지막 말은 하지 마요. 요거는 사무실로 오세요. 이렇게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요령. 자기 알게 뭐야, 그냥. 여러분 전화끼리도 뭐 괜히 무슨 뭐 끊습니까? 전화 통화도 길거나 하기 싫으면은, 잠깐만, 친구 와서 끊어버리잖아. 친구 오긴 뭐로 와, 오기는. 자, 내가 농담이 길은 이유는 자신감 가지고 이걸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풀어보고 싶다 하더라도. 자, 27년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현황이 다음 같은 경우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최소한의 토지 소유자의 수는 몇 명인가 그랬는데, 먼저 우리가 면적 얼마죠?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2. 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니까 앞에는 사유지고 맨 끝에가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국토부하고 서울은 국공유지, 그죠? 그러니까 사유지 먼저이지만 딱 보는 순간 면적이 많은 걸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현재 총 면적이 얼마죠? 2만이니까 2만 제곱미터를 3분의 2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꺼내봐요. 휴대폰. 꺼내보세요. 시험장 가서는 휴대폰 꺼내면 안 됩니다. 계산기로 해야 돼,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2만 곱하기 3분의 2. 얼마 나오죠? 13,333 해놓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 할게. 13,033 할게요. 이렇게 3분의 2가. 여기 나옵니다. 최소한 요 면적 이상 돼야 돼요. 자, 사람 수는 보니까 총 몇 명입니까? 이찌니, 산시, 고로코, 히찌, 하찌, 규슈. 총 몇 명이죠? 14명. 그죠? 14명 중에서 최소 몇 명? 요거 이상. 플러스 동시 뭐예요? 최소 몇 명 이상? 7명 이상이야. 최소한 7명 이상이야. 그러니까 요 동시에 두 개를 만족시켜주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1번과 2번은 아니겠네. 그러면 답은 3, 4, 5 있겠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왼쪽 봐요. 2,000,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죠? 현재 6명일 때 면적이 얼마예요? 12,000이죠, 12,000. 자, 저를 보세요. 일단은 적죠, 그죠? 그럼 7명일 때는 얼마예요? 요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8명일 때 얼마예요? 되죠, 그죠? 일단 요 충족했죠? 8명, 7명 이상이죠? 그럼 몇 명이에요? 8명. 정답, 그래서 8명이다. 요거는 요거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면은 좋겠습니다. 자, 28번. 도시개발조합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요건 바로 그냥 문제 볼게요. 1번,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수용 방식, 조합은 오로지 무슨 방식? 전부 환지 방식만. 환지. 틀렸죠? 2번,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또는 총수 2분의 1 동의, OX. 틀렸죠? 뭐가? 또는 토지 소유자와 플러스 여기 또는 영어로 OI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고요. 철회하면 밑에 제외한다. 맞았죠? 요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취득한 자 동의를 철회할 수가 없다? 있다. 5번,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지체 없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해라. 저를 보세요. 설립 인가 받으면, 자, 설립의 요건이 인가요. 인가 받으면 얼마 내에?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면 비로소 성립된다. 29번,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 그죠? 거기에 건축물 안 들어가요. 저당권자 안 들어가요. 오로지 뭡니까? 토지 소유자. 딱 끝났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에 찬성하지 아니해도 동의 요건에 충족이 되면 자동 조합원이에요. 토지 소유자입니다. A 또는 B 또는 이 얘기는 어디 나옵니까? 바로 정비법에 나오죠. 2번,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 아니죠. 조합원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죠. 임원은. 의결권도 없는 사람이 뭐 임원이 되냐고. 그죠? 3번,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성을 받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틀렸죠. 그죠? 얘는 뭐죠?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 임원으로, 그죠? 주어도 임원으로 된 자가 마지막 줄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조합원 대신에 임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왜? 임원의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4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아니죠. 면적과 관계없이 면적이 많든 적든 동등한 의결권이 있다 그랬죠.
5번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행정청한테 특도시군구에 당신이 좀 걷어주셔라고 뭐 한다고요? 위탁한다. 하는 김에 위탁할 때 위탁 수수료 몇 프로? 4%. 개발 정비 4%. 4%. 30번 조합의 임원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을 두어야 되며 임원은 지정권자가 선임한 것이 아니라 임원은 총회에서 정기총회든 뭐든 간에 총회에서 그죠? 비밀투표든 뭐든 간에 하든 선임하죠. 2번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그죠? 토지 소유자 중에서 조합장 뽑고 이사 뽑고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회장 뽑듯이 당연하죠. 맞는 말이잖아요. 30번에 2번은. 그러니까 3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그날부터가 아니고 그날까지 한 것은 유효하다. 언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 땡 하는 순간부터 자동 상실입니다. 다음날부터입니다. 4번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감사가. 같이 레벨이 맞죠. 감사가 대표하고요. 조합의 이사는 임원, 그러니까 이사든 조합장이건 뭐든 간에 임원, 이사인 임원은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가 있다? 없다. 나는 동시에 나는 이사이면서 조합장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31번입니다. 조합의 총회 등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 방법의 결정 등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당연하죠. 2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 대의원에 둘 수 있어. 50인 둘 수 있다. 맞죠? 정기법은 100인 두어야 한다지만 얘는 50인 둘 수 있다. 3번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 그렇죠? 하고요. 4번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고요. 5번 대의원은 개발 계획의 변경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변경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는 김에 여러분들 요약집 62페이지 잠깐 펴보실래요? 62페이지 펴보시면 맨 마지막 줄 나오잖아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없다. 누가? 대의원회가. 왜? 너무나 큰 사안들이에요. 간부들이 몇 명이 모여서 그죠? 하면 안 된다. 정관을 변경한다. 정관 변경은요 당연히 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 정관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조합의 합병 해산, 조합 임원 선임은 전부 다 어디서 한다고요? 총회에서 하는 건데 대의원이 그 위탁받거나 해서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다 보시면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인데 그러면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은 대행할 수가 있다. 그 정도로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2번이 바로 그 문제예요. 그렇죠? 그 문제. 도시개발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원을 대행할 수 없는 것. 3번 이사, 즉 임원, 조합 임원 선임은 안 되지. 그죠? 이사도 임원이잖아요. 그죠?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 3번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쉬었다 갈게요.